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칠레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날레를 장식했던 것은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손흥민의 기가 막힌 프리킥 득점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콤비 플레이로 만들어낸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넣었는데요. 오늘은 이 프리킥 득점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팅이 가능한 거리에서 프리킥을 내어주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막을 지역이 골대 왼쪽인지 아니면 오른쪽인지를 결정하는 것 말이죠. 축구 골대는 넣는 입장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반대로 막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이 날아오는 속도를 감안하면 키퍼가 직접 프리킥의 양쪽을 모두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막을 방향을 결정하면 나머지인 반대쪽에는 수비들로 하여금 벽을 쌓게 합니다. 키퍼는 골대 쪽에서 가급적 빈 구역이 없도록 소리치며 수비벽 위치를 조정해 견고한 벽을 쌓죠. 이렇게 키퍼와 수비벽은 좌우 양쪽을 각각 분담해서 슈팅에 대비합니다. 그럼 키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진 키퍼가 막는 쪽과 수비벽 중 어느 쪽으로 차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수비벽 쪽입니다. 키퍼가 막는 쪽으로 득점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프리킥보다 더 막기 어려운 페널티킥도 자신이 준비한 방향으로 오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빈도수로 선방을 해내기도 합니다. 골대 정중앙에서 한쪽 방향을 판단해서 막는 페널티킥도 그 정도니 아예 골대 한쪽으로 미리 이동한 상태에서 키퍼가 준비한 방향으로 차는 프리킥은 거리도 더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 성공시키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키커들은 수비벽을 넘기는 슈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간혹 수비들이 점프하는 것을 이용하려고 낮게 슈팅을 깔아차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수비 한 명이 이렇게 들어누워서 낮은 슈팅을 차단하죠. 이 공간까지라도 이용하려고 가급적 키퍼가 있는 쪽보다는 벽의 위아래를 노리고 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손흥민 선수는 프리킥을 찰 때 그 일반적인 선택지에 마킹하지 않고 과감하게 키퍼가 있는 쪽으로 프리킥을 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키퍼 쪽으로의 슈팅이 아예 안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흔하게 나오는 장면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짐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 위치가 골대까지 참으로 가까웠습니다. 두어 걸음만 더 앞에서 파울을 따냈다면 아마 페널티킥을 얻을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파울을 얻어낸 위치가 프리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리 중에서 골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 프리키커들은 오히려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의 킥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벽을 넘기는 킥을 날리면 공이 그 벽을 넘어간 후에 다시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거리, 즉 공의 운동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물리적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슈팅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 공이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골대 위를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의 프리킥을 벽을 넘겨 골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벽을 넘기지 않으려면 키퍼가 있는 곳으로 차야 하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득점하기 더욱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득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슈팅으로 날아가는 공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며 그와 동시에 공의 궤적이 키퍼가 막기 어려운 코스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빠르고 강한 슈팅이 골대 옆으로 붙어서 갔기에 키퍼가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슈팅은 그의 장기인 가마차기였습니다. 키퍼가 뻗은 손으로부터는 멀어지던 공이 그 이후로 감아져 돌아 들어옵니다. 정리하자면 벽을 넘기기에는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가마차기에 자신 있는 손흥민은 키퍼가 있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쪽으로 킥을 때리며 그림 같은 프리킥골을 완성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멋진 프리킥골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놀라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짤을 본 해외 토트넘 팬들은 이 득점을 보고
기뻐함과 동시에 토트넘 전담 프리키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반응을 약간의 의역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난 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더 많은 프리킥 기회를 갖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대단한 킥력을 가진 선수야. 케인이 페널티킥을 전담으로 찬다면 손흥민은 프리킥을 전담으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닐까? 지당하신 말씀. 케인은 프리킥으로 5년 정도 득점을 못한 것 같아. 8년 동안 못 넣었어. 그것도 포체티노 감독이 첫 부임에서 가졌던 빌라전에서 선수 맞고 굴절된 골이었어. 내가 봤을 땐 케인의 프리킥 득점 전환율은 아마 2%도 안 될걸? 손흥민을 전담 프리키커로 박아놓으란 말이야, 이런 빌어먹을. 내가 오래전부터 말했잖아. 왜 손흥민이 우리 전담 프리키커가 아닌 거야? 이런 망할, 우리 프리킥 전문은 해리케인이야. 해리케인 대신에 손흥민이 킥을 차면 정말 좋겠다. 손흥민이 정말 기가 막히게 때렸네. 그런데 칠레 골키퍼는 충격이다. 그쪽은 키퍼가 책임지고 막았어야 되는 방향이었잖아. 그렇게 늦게 반응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니의 슈팅이 진짜로 빠르면서 강력했거든. 이 짤이 느린 화면으로 나오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의 속도와 강도는 경기를 직접 본 팬들이 아니라면 느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 전담 키커가 아닌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는 모든 프리킥을 케인이 차게 냅두지. 내가 늘 말했듯이 손흥민은 매 연습과 A매치 대회마다 엄청난 프리킥을 차고 있어. 왜 그가 전담이 아니냐고. 손흥민은 박스 바깥쪽에서 많은 골들을 넣는 선수야. 이제는 그가 프리킥을 차야 돼. 그런 프리킥에 최적화된 선수고 그렇게 우리 팀 킥을 도맡아야 된다고 봐. 어째서 우리 팀 프리킥 전담이 케인이지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구만. 케인은 팀의 승리보다 개인 기록을 위해서 킥을 차는 걸 원하기 때문일 거야. 보셨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토트넘 팬들에게 슈팅 가능한 직접 프리킥에서의 전담 키커를 손흥민에게도 맡겨봐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남기는 골이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코너킥과 먼거리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담 키커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득점이 가능한 직접 프리킥에서의 위치에서는 케인이나 다이어가 맡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이 지난 시즌 넣은 프리킥 직접 슈팅 득점은 안타깝게도 단 한 골도 없습니다. 물론 프리킥으로 골을 넣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서 7개의 팀은 프리킥으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토트넘은 남은 13개 클럽들 중 11개 클럽들과 동률로 단 1개의 프리킥 득점을 했습니다. 그것도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득점으로 연결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직 뉴캐슬과 사우스햄튼만이 프리킥 득점이 4개로 공동 1위입니다. 이 정도로 프리킥을 통해 직접 득점하는 것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대 경기에서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으로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온 만큼 매번은 아니어도 간혹이라도 손흥민에게 프리킥 슈팅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손흥민 선수가 넣은 프리킥이 갖는 두 가지 의미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역시 I guess.